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시진핑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내부 경쟁이 심화되면서 집단 지도체제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 내 권력 투쟁으로 인해 고위층이 잇따라 사망이나 실각을 하는 등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통치 기반이 눈에 띄게 약화됐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치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군부 내에서 시진핑의 1인 독재 반발, 집단 지도체제 복원을 요구하고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세계는 지금 대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방의 방송매체 알자저 잉글리시에서 중국이 얼마나 시진핑 1인 독재 국가인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자 출연한 중국인 출연자가 중국이 1인 독재 국가가 아니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 유린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들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런던 콘웨이홀에서 전문가 패널과 라이브 청중이 함께하는 방송이었는데, 이날 진행자는 고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통역사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의 수호자라는 소개와 함께 등장한 중국 베이징의 세계화센터 부회장이었습니다. 알짜저 잉글리시의 진행자는 공산당의 열렬한 지지자를 향해 시진핑 독재 체제에 대해 신랄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야망과 인권 및 시민에 대한 공격적인 단속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은 핵무기를 확장하면서 군사비를 늘리고 있으며 현재 세계 최대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군대가 싸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군사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날 알짜저 잉글리시의 진행자가 집요하게 물은 것은 시진핑 독재하에서 중국에서 인권 유린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최소 50만 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적어도 50만 명의 사람들이,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캠프에 구금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몇 년 동안 50만 명이 구금되었다고 말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당신은 휴먼 라이츠 워치를 인용하고 있으며 그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전문가는 그런 숫자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가족이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2017년부터 이 지역에서 기소된 사람들, UN 인권사무소는 위성 영상을 조사했습니다. UN이 수집한 수많은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관타나모 감옥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수감자들의 증언에는 묶인 상태에서 전기배트로 구타를 당한 것이 포함됩니다. 얼굴에 물을 부은 채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독방 감금으로 인해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의자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시진핑 주석에 대해 말할 수 없으며, 말을 하면 집에 가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급기야 진행자가 시진핑을 욕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시진핑을 욕할 수 있습니까? 중국인 패널은 당황하면서 각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시진핑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민감성 때문에 중국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비판할 수 없습니다. 1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존경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지적해줍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뽑는 선거에서 무려 100%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다른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꼬집습니다. 당신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투표용지에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2013년 대통령을 선출하러 갔을 때 투표용지에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지 청중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후보는 한 명뿐인 것 같아요. 다른 이름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본질을 분석해보면 공산당의 권력투쟁 격화로 당내 집단지도체제 복원 요구, 원로 및 군부의 반발, 고위층의 이딴 실각과 의문사 등으로 시진핑 1인 체제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이 임명한 전현직 국방부장 웨이펑어와 리상푸, 신강 외교부장이 낙마했고 2년 전 시진핑의 군부숙청을 이끈 허웨이둥 랴오하라인도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군 정치공작을 총괄해온 랴오하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은 작년 11월 실각했고, 중국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3개월 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허웨이둥의 빈자리를 군부 최고실세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계열 인사가 메우자 시진핑에게 맞서는 군부 파벌의 윤곽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특히 허웨이둥 부주석의 실종 및 숙청, 그리고 시진핑 측근인 쉬치량의 급사 등은 단순한 건강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는 시진핑 체제 내 파벌 갈등과 숙청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허웨이둥은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동부전구 사령관 출신으로 그의 숙청은 시진핑의 군권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군부 내부에서는 장유샤의 산시방과 허웨이둥의 푸젠계 간의 파벌 투쟁이 격화되면서 시진핑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로의 개입으로 장유샤 등 군부 원로와 구세력이 시진핑의 권력에 도전하며 장유샤 파벌이 시진핑의 측근들을 숙청하면서 군권을 다시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진핑 몰락은 두 충신의 충격적 배신으로 시작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장유샤와 허웨이둥의 갈등, 즉 충신들 간의 균열과 배신이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입니다. 장유샤는 원로들과 연계해 시진핑의 군부 장악을 무력화시키고 허웨이둥은 숙청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약화됐고 군부 내 파벌이 재편되면서 시진핑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사임설과 왕양 집권설은 최근 시진핑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왕양 등 집단 지도 체제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심지어 최근 일부에서는 군부 반란 가능성, 시진핑 연금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 숙청과 망명설이 제기되면서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한 일부 인사들은 망명설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각설이 파다해지자 보다 못한 시진핑은 최근 당 기관지 기고문에서 칼날을 내부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내부 모순과 당내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강경한 숙청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로 인민해방군 고위층은 시진핑의 1인 독재에 반발하며 집단 지도 체제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시 주석은 이처럼 자신에 대한 권력 약화, 원로들과 군부의 반발들이 외부로 새어나오자 최근 장기 집권과 2030년까지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부랴부랴 실각설을 잠재우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으로 5년 국정계획을 공식 언급하는 글을 올려 사실상 집권 사기를 시사했습니다. 시진핑의 글은 중화권과 한국, 일본 등에서 최근 급속히 퍼진 실각설을 의식해 권력 건재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해외에 서버를 둔 반중 온라인 매체들이 지난달부터 시진핑이 올가을 권력을 잃을 것이란 기사를 쏟아냈고 이 내용을 주변국 언론과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옮기면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도부의 정치에 관한 정보를 강도 높게 검열하고 있지만 최근의 정보들은 중국에서 숙청당한 장점인 후진타오 계열의 전직 간부와 학자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각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시진핑의 공개활동 감소와 의전 수준 저하 등이 거론됩니다. 특히 최측근에 잇따른 낙마로 소문의 불길이 거세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시진핑 실각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다만 이런 소문이 퍼진 배경에는 후계구도 모색 등 권력 구조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실각설이 대두되면서 다시 조명되고 있는 사건은 바로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벌어진 후진타오 강제퇴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시진핑의 원로 숙청 계획이 실패한 결정적 순간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후진타오를 포함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원로 15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소란죄 혐의로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위해 시진핑은 왕샤오홍 공안부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알리고 회의장 내부에 보안요원과 사복경찰을 배치하도록 지시했으며 장유샤 부주석에게는 회의장 밖에 군인들을 배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신이 신뢰했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충칭시 당서기 천민얼이 시진핑의 편에 서지 않고 후진타오 편에 줄을 서면서 시진핑의 쿠데타 계획은 수포로 돌아왔고 그 후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가 신뢰했던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는 원로 15명에 대한 체포 계획을 후진타오에게 미리 알렸고 이로 인해 당 원로들은 후진타오가 연단에서 끌려나가는 상황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유샤 역시 회의 전에 일부 원로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반응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시진핑의 측근들조차 그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시진핑 다음의 차기 지도자로 왕양이 부상하고 있으며 총리로는 후춘화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고서에 쓴 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중러 관계와 중이란 관계가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시진핑 체제의 종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차기 지도부와의 관계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소식통들은 이르면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통해 권력 교체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정세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공산당이 내부 과도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총서기 및 국가주석으로는 왕양, 총리로는 후춘화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공청단 세력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이후 중국이 덩샤오핑 시대의 집단 지도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시진핑의 권력 위기는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시적 권력 투쟁이 아니라 그가 구축한 1인 독재체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공산당 20기 4차 전체회의에서 후속 권력의 포석이 깔릴지도 주목됩니다. 사중 전회에서 권력 핵심이 직을 내려놓은 사례는 거의 없기에 시 주석이 핵심 직책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군정 요직 교체가 이뤄지고 시진핑과 대립한 세력 일부가 명예직을 얻는다면 중국 정치 권력 지형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각설이 대두되더라도 시진핑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과연 당신이라면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